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학에 대해 함께 공부할 태원고등학교에서 나온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지식봉사 활동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함께 공부하게 될 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부족한 화학에 관한 지식을 나눔하고자 결심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학이라는 과목이 과학탐구 과목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수능, 학교 내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작년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과목이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화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력, 재능, 아이디어, 능력 등 많은 것이 중시되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이 바로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지식일지라도 조금씩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은 지식이 결국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라도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화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학의 유용성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화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화학의 발전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년 전에 우리 인류는 처음으로 불의 발견을 하고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역사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불의 발견을 통해서 저희는 금속의 재련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속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 또는 농기구들을 발전시켜놨고 그를 통해서 저희 인류는 삶을 바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세와 근대로 가면은 연금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술사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과학적 지식들 그리고 역사적 지식들에 대해서 이러한 연금술사들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요. 이 연금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는 화학적 조작 및 새로운 화학 물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18세기 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로 인해서 화학혁명을 피게 됩니다. 이 라부아지에는 바로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된다는 사실을 밝혀서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1789년에 라부아지에의 화학혁명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화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발전하여 현대 화학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불의 발견 또한 식량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보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식물이 퇴비, 동물의 분유와 같은 천연 비료에 위존하는 농업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필요했던 건 천연 비료가 아닌 질소 비료였습니다. 바로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질소라는 거는 화학식으로 따지자면 N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 질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이 암모니아 합성이었어요. 일단은 질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질소, 화학식으로 N이죠. N은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 핵산 등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 N2는 공기 중의 질소를 의미해요. 우리가 사실 화학식에서는 질소를 N으로 쓰지만은 이 질소는 사실 화학식에서만 N인 거고 바깥에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결합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소들이 원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N2 또는 H2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하보와 보슈, 이 두 과학자는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요. 이 수소 또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으로는 H잖아요. 근데 결합을 통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는 H2로 존재해요. 이 N2와 H2가 반응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NH3로 화학식을 표현하고요. 이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저희는 비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암모니아 대량 생산의 위인은 바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금 저희가 배웠던 N2와 H2를 반응시켜서 NH3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과학 실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 하버보시법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9세기 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대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실온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일어난다. 하보와 보슈는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최종의 온도와 압력 촉매 등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 끝에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하버-보슈법이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암모니아는 질산, 황산과 반응시켜 질산 암모늄이나 황산 암모늄으로 만들어 비료를 사용한다. 하버보슈법에 의한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 업적으로 하버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결국 이 글에 있는 핵심은 바로 암모니아 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온, 고압, 촉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온, 고압 조건에서 촉매를 사용해서 NH3라는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었고 이 암모니아를 질산, 황산, 다양한 산과 반응시켜서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으로 만들어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용한 비료를 우리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류 문제에 관한 화학과의 연관성을 볼 텐데요. 저희가 순서를 보다 보면 알듯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 하면은 사실 위식주잖아요. 이 위식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데에도 화학이 껴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마저 위류와 관련된 화학을 한번 봐볼게요. 위류 문제로는 식물에서 얻는 면, 동물에서 얻는 비단과 같은 천연섬유는 강도가 약하며 생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합성섬유보다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 결국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다 천연섬유보다는 합성섬유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합성섬유를 통해서 훨씬 더 대량 생산이 용이하게 되었거든요. 이 합성섬유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에 화학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은 합성섬유는 뭐냐면 간단한 분자를 이용하여 합성한 섬유로 원료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 섬유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료는 석유로부터 얻는데요.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에 대해서 정확한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연섬유에는 면, 견 등의 종류가 있고요. 합성섬유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이 있어요. 천연섬유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단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장점이 많아요. 흡수성과 촉감이 좋고요. 하지만 질기지 않아 쉽게 닳고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질기고 쉽게 닳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세탁이 간편하고 해충과 곰팡이의 피해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일론, 폴리에스터를 발명해서 저희는 결국 합성섬유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값싸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위복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위의가 있습니다. 나일론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이 나일론은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공기, 석탄, 그리고 물로부터 만들며 강철보다 강하다라는 주목을 받았어요. 나일론은 질기고 물을 흡수해도 팽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위류뿐만 아니라 밧줄, 전선, 그물 등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그러나 고온에 비교적 민감하여 변형되며 섬유가 누렇게 되는 환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다음은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적으로 증가하였고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혹은 많은 건물들이 다 이러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철,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 위에에도 건축 재료로는 스타이로폼, 유리 등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쓰여요. 그 중에서 철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물의 골조, 배관 및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이용됩니다. 스타이로폼은 건물의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단열재로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가볍고 거의 부식되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시멘트는요, 석회석이라는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aCO3라고 나타내는데 이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로 만들어요. 그런 후 점토와 섞어서 굳힌 재료입니다. 콘크리트는 이러한 시멘트에 물, 모래, 자갈 등을 섞은 건축 재료예요. 압축에는 강하지만 장력, 즉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힘이 있죠. 이러한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은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인데요.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건설에 이용됩니다.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합니다. 건축 재료 발달의 위의로는 화학의 발달로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위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을 한번 위식주,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이 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학이랑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뒤에 나오는 부분도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